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쓰세요. 지금 쓰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계획표를 만드시라고요. 이것을 표로 작성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것 여부가 우리는 이제 이 계획을 소위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룰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법이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를 일이에요. 그죠? 사회에서 완전히 엉망으로 살던 친구들도 어느 날 신변교육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들 눈빛이 달라지죠. 그렇죠? 부대장 와가지고 너희들 주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애가 달라지죠. 신변교육대 앞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가도 줄 서기 시작하면 애들 달라지죠. 그 이유는 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위 군율이라고 하는 것. 불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빛이 변해지는 것이고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야지 뭘 하지요. 그렇죠? 계획을 안 잡고 그냥 마냥 학원에 앉아만 있으면 되겠지. 쟤네들이 붙여주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룰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뭘 받든 받지 않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룰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룰이라고 하는 게 관습 형태로 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서 존재할 수도 물론 있지만 웬만해서는 성문화, 즉 글자화 시켜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더 가시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룰 없이 공부하는 것과 룰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친구들은 6시까지만 공부시키고 6시 넘으면 니들 무조건 집에 가. 그 다음에 6시 넘었을 땐 절대 책을 보지 마라. 그럼 남는 시간 뭐예요? 만화책 봐라. 그래도 저희 불안하면 어떻게 할래요? 사물 안에다가 아니면 선생님 방에다 놔두고 가. 책 다. 보지 말고. 안 놀려고 하겠죠? 불안하니까. 그것도 시험 2달 앞두고요.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켰던 친구들 6명 중에 5명은 붙었어요. 바로 그에. 한 명은 집안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시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랬을 때는 그냥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6시 이후에는 진짜 공부를 안 했느냐? 안 했어요. 그럼 니들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봤니? 라고 했더니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가 책을 다 완파를 했대요. 수험생들 사이에 있어서는 아침에 일찍 학원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간 친구들. 걔가 붙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친구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기본적으로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람이 그만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시에 꼬박꼬박 퇴근했었던 친구들. 공부를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소모되죠?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에너지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공부할 때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6시간 이후부터는, 6시 이후부터는 에너지가 남고 비축이 되지 않아요. 슬럼프가 안 와요. 슬럼프가 오지가 않습니다. 몸이 계속 그 상태니까. 물론 시험 앞두고는 불안해진다. 불안도 역시 스트레스죠. 그렇죠?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겪지 않았었던 모든 증세는 다 스트레스예요. 예컨대 어떤 분한테 갑자기 개그 프로를 봤는데 엄청 그날 재밌게 웃으셨다.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평시에 겪지 않았던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어떤 현상이 주어졌을 때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웃으면서도
칼로리는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쭉 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시간 내수로 초시계 잡고 찍었었던 친구들, 그날 그러고 3일간 장렬하게 전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시려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전업수험생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정보 검색에서 인터넷상으로 혹시 검색을 취하셨다면 버리셔야 될 정보들이에요. 그렇죠? 이 과목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다 버리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는 아예 보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스트레스 쌓이고 불안해가지고 결국 공부를 못하게 돼요. 예컨대 저도 수험생인 때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학원에 어느 강사가 유명하다더라. 어느 책이 조금 더 잘 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죠? 바꿔보세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 하수는 명검을 쥐어줘도 지문부터 배고요. 고수는 부엌칼을 쥐어줘도 명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전제가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은 형태가 되었다 해도 그것을 다시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교과서가 있을 텐데 그 교과서를 잠깐 놔두고 새 교과서를 하나 사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전혀 새로 느껴져요. 하물며 내가 여지까지 눈에 바르고 발랐었던 교과서마저도 새 책을 샀을 때는 완전히 새 기분이 나는데 새로 읽는 느낌이 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생판 처음 잡았었던 책을 만약에 다시 잡는다? 어떨까요? 시간 무한대로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 책이 정말 좋아서 수험 인생의 반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거 한번 가정을 합니다. 내년 5월이라고 한번 내년 4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내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8개월 남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총 8개월 중에 좋은 책 잡으면 4개월을 줄여준대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로 책 아니면 어느 게 더 좋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 들으시냐? 12월, 1월 아니면 2월 아니면 3월이에요. 불안하니까 이것저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좋지요. 그렇죠? 나랑 살고 있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불안했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그 책을 집는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는 게 5월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차라리 가지고 갔었던 것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후에는 옆을 보지 않는 거래요. 그렇죠? 선택 이후에는 그게 설령 나쁘건 아니면 좋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묵뚝한 아니면 보도블록 같은 그러한 책을 명검으로 만드셔야죠.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빨라요. 서점 가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점 자주 가는 사람 치고 시험 빨리 드는 사람은 실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한번 책 맨 처음에 살 때 빼고는 절대 서점이나 아니면 수험가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자, 이제 기본서 이야기입니다. 서적 내지 문제집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빛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를 빛을 내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을 빛나는 것을 사봤자 나한테 들어오면
빛이 또 사라져요. 기본선 딱 한 권이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시험 전날 안 볼 거예요. 그죠? 못 볼 거예요.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요것도 어차피 내가 요약할 거라며요. 그렇죠? 근데 뭘 새로 하나를 더 사가지고 또 그것도 요약을 해요. 그래봤자 어차피 40점이 안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요약하는 것에만 주력을 하세요. 아셨죠? 못난 것을 자꾸 좋은 것으로 만들다 보면 온달이 위인인 것이 아니라 평강공주가 위인이었던 거예요. 시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잘하는 습관 따라서 기본선 2권 이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기본선 2권 이상 나 샀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뭐 누가 그러는데 이게 더 낫다더라 라고 누군가 나를 추천을 해준다면 나랑 같이 죽자는 소리구나 제가. 지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문제입니다. 시험의 키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수험가에 떠도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서 10회독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집 3회독이다. 이게 어느 수험가에건 떠도는 이야기예요. 기본서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요. 대신에 시험 상태, 즉 전쟁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얘는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렇죠? 평시에도 괴롭히고, 그런데 전쟁 상태, 즉 교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굉장히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만 잘 봐도 60점은 나온다며요. 그렇죠? 이걸 익숙하게 했었던 분은 그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요동을 치건 적어도 60점은 받아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틀리건 말건 신경 안 써버립니다. 그렇죠? 61점을 받건 60점을 받건 100점을 받건 어차피 시험 붙었다 떨어졌다. 이 말에는 다 똑같은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식사하실 때도 풀고, 그 다음에 몰라도 풀고, 알아도 풀고, 여기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라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그거 다 알고 암기하시고 풀었습니까? 자,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운전면허 문제집 내지 운전면허 책 10회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따실 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런데 붙으셨지요. 그렇죠? 요새도 1중이라고 하죠. 1중도 붙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도로교통법을 암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문제 맞추시고 나온 거죠. 그건 어떻게 맞췄습니까? 인터넷으로 도로교통법 다운받아서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시험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문제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이라도 글자라도 읽어보고, 아셨죠? 알면 이젠 좀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서 풀어보고, 지난번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요번에 또 맞출까? 라고 해서 또 한번 풀어보고, 시험 직전에는 시험 직전이니까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서 또 한번 보고. 아셨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말반 개강이 된 상태인데 문제풀이 꼭꼭 하고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 다 풀고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되신다고요. 그대로만 하신다면. 아셨죠? 잘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강사가 이만큼 강의 나갔다. 그 다음 주에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해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시험 안 됩니다. 정말 비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지금은 너 왜 벌써부터 초치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시험 붙으실 분은 아까 손 드셨던 분 이외에는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학원은 왜 들으시나요? 학원에 오셨으면 실력이 향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학원에 오릅니까? 괜히 돈 쓰면서. 그 시간에 등산이라도 했으면 몸이라도 좀 좋고 기분이라도 날 텐데 그거 안 하실 거라면 뭐하러 학원을 가요? 제가 수험가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수험생이 1월 달에 시험 공부하고 싶다고 왔어요.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국사 8과목 이상을 치르는 직렬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시험 과목 수가 많은 직렬이에요. 3월 달에 붙었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무슨 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신문방송학과예요. 그런데 학교 휴학을 한 상태로 이제 바로 그냥 왔죠. 시험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왔어요. 등록받고 그 다음에 애기죠. 공부했어요. 1월 반, 2월 반. 근데 그 직렬은 한 텀 돌아가는데 오전, 오후로 계속 수업을 하거든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2시부터 6시까지 수업, 7시부터 11시까지 자습. 그런데 그걸 3달을 돌렸을 때 빠듯하게 그 8과목이 모두 끝나요. 그 중에 저 같은 미련한 강사 때문에 주말은 없어요. 민법은 그 중에 40회를 해야 돼요. 민법이 다 하니까 민법 총칙만 하는 게 아니라. 게다가 민사소송법도 해야 돼요. 민사소송법 강의만 30회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요. 그거를 겨울방학 특집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2달간 진행하는 것으로 좀 한번 이번엔 해보세요. 했죠.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전, 오후, 저녁. 이 친구들이 하루에 듣는 수업 시간이 12시간이죠? 수업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하게 들으시죠, 주말엔. 그게 일주일 내내요. 일요일 없이. 그렇게 2달을 갔어요. 그 말은 자습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어느 시험이건 강사가 제 아무리 명강사라고 해도 수험생이 자습하는 시간이 없으면 시험 되기 어려워요. 제 아무리 명강사라고 해도. 지난주에 배웠던 게 어차피 떠오르지도 않고 떠올리는 작업은 결국 수험생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자체가 봉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그 친구가 붙었어요. 2월 달에 종강됐겠죠? 3월 달 7일 날에 있었던 시험에 그 친구가 응시해서 바로 그 시험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초단기 합격자 배출이죠. 그죠? 강사가 명강사였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친구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극히 일부 이례적인 사안을 갑자기 얘기하냐? 이례적인 사안인 건 맞는데 그때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반 시작할 때도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어차피 또 붙을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붙고 싶으면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우리가 언제 기본 강의만 하지 문제 풀 시간은 없어. 문제는 너희들이 해당 진도를 풀어라. 선생님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네가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문제 풀어요. 집에 가서도 풀었대요. 그러니까 2달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붙었을 때 그 직렬 봤었던 다른 수험생들은 엄청 그 친구 욕했어요.
머리 좋다고 자랑한다고. 내가 아는 그 친구는 머리가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죠. 좋았을 테지만 그냥 평범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라는 대로 따라준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을 온 상태에서 학원을 바로 왔으니 그 친구한테도 제가 선생님으로 보였겠죠?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냥 지켜줬던 거예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이 든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 지들끼리 수군거려요. 말씀드릴 요지는 어느 과목이건 강사가 뭘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세요. 하는 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이젠 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뛰세요. 뛰는 척 하지 마시고요. 학원 앞에서는 학원에 오셔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척 하시다가 주중엔 또 약주 드시고 1시간 반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시간 반도 안 내시고 그 다음 주 주말엔 또 오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시고 어차피 그거 암기도 안 되는데 문제 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은 바쁘니까 라고 또 뒤로 미루시고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공부하는 척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한도 내에서만큼은 하세요. 뛰라고 말씀드리면 뛰시면 되는 거지 뛰는 척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뛰어야 될 분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커리가 지금 여기 경우에는 세지 않죠. 그 정도는 좀 하셔야죠. 오히려 좀 세게 커리를 잡을까 봐요. 그죠? 그러면 강도 때문에라도 어차피 막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도 없으실 테고 이 수업 시간만 잘 겪으신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우리 시수 강의 시수 정도만 잘 채우신다라고 해도 분명히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가을 겨울 되시면은 다른 학원은 상법 72시간 강의하던데요. 저보고 상법을 72시간 강의하라고 하면 강의할 게 없어요. 강의할 게 없는데 72시간 어치 2배죠? 늘리라고 한다면 헛소리가 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짧은 시수이지만 하시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 그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 이게 나중을 갈라요. 아시죠? 문제풀이 들어가서 니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 아니니 하지요. 그렇죠? 하겠죠. 문제집도 새 책인데요. 그 새 책 다시 적응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적응이 됐을 때쯤 한 번만 더 읽으면 웬만해서는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시험장 가셔야 돼요. 점수 안 나옵니다. 아셨죠? 말 그대로 회계 40점만 받아야 된다. 4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적어도. 40점 받을 수 있을 어치만큼의 노력은 하셔야죠. 그렇죠? 선택 과목 9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실제요. 85점만 돼도 시험 합격하신 데는 지장이 없어요. 80점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90점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90점어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90점어치 노력할 시간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강사가 문제라도 푸시라고 말씀드렸다면 푸셔야죠. 그 방법이 갖춰졌을 때 그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아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여지까지 개강 이후에 문제를 어느 과목이건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문제는 좀 나중에 잡으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분의 이제 그건 스타일인데 제가 여지까지 겪었었던 10,000명 이상의 수험생 중에 문제를 뒤로 잡았던 사람 중에 쉽게 붙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생 티
이제 나온 친구한테도 뭘 알겠습니까? 민법을. 민사소송법은 더더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풀더라고요. 어떻게 풀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디? 지난번 답이 올해도 답이더라고요. 그리고부터 나머지 민법을 물어보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도 시험 됐잖아요. 됐으면 된 거죠, 뭐. 그 친구한테 누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당부 말씀드리고 잠깐 용어 설명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